자, 안녕하세요. 이 책은 부자 그리고 돈에 관한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럼 과연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걸까? 정말 알 수 있어?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읽은 책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. 첫 번째 1단계 지식 정보를 주는 책, 2단계 통찰력을 주는 책, 3단계 내가 실행하게 만드는 책. 그러니까 1단계는 나쁘고 여기서 3단계로 갈수록 좋은 책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. 교과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1단계고 주장을 담을수록 3단계에 가까워질 뿐이죠. 이 책은 묘하게 한 2, 3단계쯤에 걸쳐있는 책이에요. 주장은 호불호라는 게 생겨서 잘하면 뜨고 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. 글천개 채널이 인기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? 자기 주장까지는 좋은데 꼰대라서. 자, 이 책은 돈이 벌리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. 제가 이 책을 굳이 대변하는 건 아닌데 사실 돈 버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어떤 책이라는 매체에 꾸겨넣기가 어렵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.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어디서 받는지, 내 상품은 어떤 글을 써서 올려야 잘 팔리는지 이런 방법들은 70억 명 사람마다 분야도 다르고 아이템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책에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수리남에서 사업하시는 하정우 씨한테 당신 글 잘 써야 성공할 수 있어,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이 역설적으로 장기간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아주 넓기 때문에 그래요. 가령 좁은 주제, 즉 블로그로 돈 벌기 또는 유튜브로 돈 벌기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볼 테니까 아무래도 모수가 적겠죠. 반면에 일반적인 개념인 이런 돈 버는 원리 같은 추상적인 주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조금씩이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나 유튜브라는 어떤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읽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보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. 결국 돈이죠. 그런데 대체 돈은 어떻게 번다는 거야? 어떻게 하면 몇십억씩 벌 수 있지? 어떻게 한 방에 확 올라갈까?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.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바로 그런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. 아, 직이네. 좋은 책이네. 아직 이렇게 책을 집어던질 필요는 없어요. 돈 버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물물 교환으로도 충분했는데 경제의 시간관념이라는 게 포함이 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이폰 14 한국 출시일은 2022년 10월 7일로 예정돼 있어요. 그런데 아직 이 제품을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4 사전 예약에 돈 주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어제 와이프랑 같이 동네에 있는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 가서 아이폰 14 사전 예약을 하고 왔어요. 아이폰 만드는 이 애플사가 신용이 없다면 그 바쁜 글천개하고 그 마누라가 쓸데없이 사전 예약하러 갈 일은 없었겠죠.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용만 있다면 당장 물건이 없더라도 아니면 어떤 상품이 없더라도 예정 기일까지 반드시 맞춰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사전에 챙길 수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챙긴다는 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받을 수 있다. 온라인 구매가 정확하게 이런 형태죠. 먼저 돈을 우리가 결제를 해야 물건을 새벽이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든 보내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신용이라는 바탕 위에 만들어진다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. 물론 이런 시스템의 단점도 있죠.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기 사건도 빈번해요. 결과적으로 신용만 좋다면 누구나 이득을 보는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 사례도 존재하는 거죠.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당근마켓이죠.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집거래로 주고받는 기능 하나로 중고거래앱 1위 기업 가치로는 3조 원을 인정받았어요. 이 3조 원은 무려 이마트하고 가치가 맞먹습니다. 이런 엄청난 당근마켓도 실은 일본의 지모티라는 앱을 벤치마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. 지모티는 당근마켓의 일본 버전인데 일본말로 지모티는 지모토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데 지모토라는 단어는 그 고장, 그 지방이라는 뜻이랍니다. 자, 됐고 이제 걸면 걸리는 게 저작권이라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아주 유익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얼른 마칠게요. 이 책은 주먹밥 하나로 12억까지 매출을 만든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가 아주 쫄딱 마음을 해서 어느 공원에서 비참하게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그분하고 7시간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. 이 사람이 창업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정했던 주인공이 어느새 몸이 아픈 딸한테도 소홀해질 정도로 이렇게 돈 버는 데만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. 이게 기본 스토리 라인이고 소설 형식으로 써 있어서 쉽게 후루룩 읽힙니다. 자, 그럼 이 책이 주는 유익 그 첫 번째,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돈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.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 책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있었대요. 그런데 이 사람은 공장에서 20년간 일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딸하고 아내 이렇게 세 식구였고 아주 초라한 아파트에는 살았지만 오순도순 행복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자는 어느 날 복권에 당첨돼요. 무려 300억 원. 와우.
그런데 2년 뒤에 파산해버리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신세가 돼버립니다. 딸도 다른 사람한테서 뭐 투자했는지 아무튼 버려지게 되고요.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만져본 적 없는 아주 큰 돈을 갖게 되면 돈에 휘둘린다는 겁니다. 돈을 다루는 감각은 길러지는 거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부자라는 인종들은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다는 것. 부자라는 인종, 이 표현 재밌죠? 나는 뭐지, 적은가?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자와 빈자가 갈린다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. 이걸 빚과 투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여기서 빚은 이 밝은 이런 빚이 아니라 우리가 채무라고 할 때 그 표현할 때 그 빚입니다.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게 빚이죠. 은행은 그 사람 신용을 보고 얼마까지 빌려줄지 한계를 정해서 빌려주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 100억씩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고,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빚을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반면에 투자라는 건 뭐냐면 한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할지, 내가 가진 것만큼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, 그리고 투자해서 얻는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이 내가 벌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투신 워런 버핏은 182만 6,000%라는 수익률도 기록했습니다. 저는 현재 그 좋다는 S&P에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1%도 아니고 마이너스 지하 땅굴입니다. 다들 힘내자고요. 그런데 투자할 때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럼 부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걸 따지냐는 겁니다. 그 회사의 장래성이나 매출, 뭐 거기에 따른 이윤보다도 신용을 본다는 거예요. 신용. 그럼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 신용, 상대방의 신용, 이 기업의 신용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? 바로 경력이라는 겁니다.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.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고 결과를 내왔느냐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. 여기서 바로 실패해도 좋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즉 실패가 내 가치를 만들고 내 돈그릇, 부자의 그릇을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. 이건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, 사실 이 소리는 뭐 잘생기긴 했지만 뭐 잔소리꾼, 글천개도 하는 아주 개똥 같은 소리죠. 이 이야기에서 젊은 사업가는 12억 원까지 매출을 올려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쫄딱 많이 아픈 딸한테 병원비 한 푼도 내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됐죠. 이건 자식 가진 부모라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.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,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한테 모인다라는 겁니다. 즉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돼서 나한테 오롯이 남는다는 거예요. 즉 이 주인공은 매출 12억짜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12억 원어치, 그러니까 12억 원짜리 그릇이 생겼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부의 그릇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돈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그릇에 맞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운이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고,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만 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인공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도리어 이 실패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부자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점. 그러니까 이 책은 그저 이제 별 생각 없이 읽었을 뿐인데, 어려운 이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책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보다 돈 버는 원리라는, 어쩌면 근본적인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책 목차들만 이렇게 연결해봐도 스토리 라인이 쉽게 보이죠. 잘 팔리는 콘텐츠들은 다 이렇게 쉽게 만들더라고요. 앞으로도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책이나 지금처럼, 그리고 읽어보셨는데 정말로 유익한 책이 있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. 그럼 저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? 그럼 구독과 좋아요 중 한 개만 해주시고요. 우린 또 만나겠습니다. 따봉. 네, 여보세요.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? 네, 130? 130억? 130만 원이요?